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금요일장에 조금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관련한 어떤 뉴스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에도 삼성전자를 매도하자, 물량을 줄이자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모건 스탠리 그 부정적인 그 리포트가 한번 나왔죠. 그 과거에도 나왔고 새롭게 또 리바이벌 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의 어떠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이거 이제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 보면 거의 일주일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죠. 하락 과정에서 이런 횡보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보통 하락 과정에서 횡보는 무서운 겁니다. 일단은 저희의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북 경협이라든지 중국과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회복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중국 역시도 어떤 조금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하락 과정 중에 약간 반등하려나 라는 정도의 모습은 보이긴 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계속 하락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대부분 미국과 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든지 뭐 대만 가권 지수라든지 뭐 니케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중국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한국 그냥 혼자 따로 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상승하는 어떠한 것들의 뉴스 좋은 소식들을 한국은 반영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하락 관련한 어떠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은 얘네들 모두를 다 반영해서 하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얼마나 약한지를 좀 보여주는 예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지수에서 시장에서 어떤 힌트를 찾잖아요. 힌트를 찾는데 지금은 한국 시장을 보고서는 어떤 힌트를 찾기조차 좀 어려운 정도로 좀 애매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어코라도 무언가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거래량 단 하나. 과거에 하락 일보 직전에 이 수많은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죠. 이 거래량이 그로부터 계속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 뭐 이런 자리들처럼 거래량이 흔히 마르면 어떠한 변곡의 모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시장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것이 이 뭐라고 하죠? 그 매도할 사람이 더 이상 매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라든지, 뭐 이 정도라면 나머지 것은 어떤 좋은 모멘텀이 있다면 새롭게 들어오는 매수 정도가 남았을 텐데, 지금은 무조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캐치하는 방법은 지수니까, 지수가 다시 상승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마르고 있던 그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 역시도 의미 있는 상승이 한두 번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이죠. 거래량 그리고 지수.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한 두어 번 이상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등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는 시장에서 지수를 좀 더 집중해서 보되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시장을 좀 봐야겠다, 거래량을 봐야겠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최근에 반등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보통 남북 3차 정상회담, 남북 3차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3차 정상회담, 그렇죠? 정상회담이 8월 말 혹은 뭐 9월 초, 8월 말 혹은 9월 초 개최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시장이 쫙 좋아졌던 것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렇게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그 이후로 이 시장이 좀 꺾였는데, 어떤 남북 그 3차 정상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다시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승 기대감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다만 저번처럼 그 언저리 가서 주가의 변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이 남북경협주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그냥 이 전고점을 한 번에 뚫고서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이 하락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수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8월, 지금이 10일이니까 8월 말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이상은 남았으니까, 저는 남북경협주의 보유자라면 저는 일단 좀 더 홀딩 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해보고, 대신에 이 남북경협주의 물량이 너무 많게는 유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거에 조금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이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 10% 이상은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10% 정도를 넣어야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대부분의 기업 실적들이 한국도 다 발표됩니다. 보통 15일까지는 대부분 다 발표가 될 거예요. 연결 실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은 8월 말까지도 아마 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뭐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로 8월 말 9월 초에 개최되면서 이 좋은 분위기가 뭐 IT나 바이오 쪽으로도 좀 갔으면 하는 일단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강한 하락이 사실 좀 너무 과했다 싶을 정도로 좀 급작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작년 겨울부터는 이제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때 매도했었죠. 요때 스타트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추가 매수가 아마 8월 달에 마지막에 추가 매수를 했었고, 요때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많은 원망을 샀었거든요. 왜 잘 가는 걸 파냐라는 원망을 샀었는데, 그냥 원칙대로 했던 겁니다.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ROE가 꺾인다라는 거는 천억 벌던, 그러니까 이런 거죠. ROE가 10, 그러니까 ROE가 3에서 5로 갔다가 10으로 확 올라온 ROE가 다시 한번 10으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ROE가 혹은 8 혹은 9 이렇게 꺾이는 회사들은, 종목들은, 이런 성장주들은 하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ROE가 10%라는 말은 10%씩 계속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발전했으면 ROE가 또 10% 발전하면 1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ROE가 10이 유지되면 이 110에 또 10%가 또 추가되는 거거든요. 복리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엄청 작년보다 혹은 전분기보다 분명히 많은 돈을 버는데 주가는 빠져요. 그것을 실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것이고, ROE가 하락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ROE는 이렇게 되죠. 2017년도에 21을 찍었고, 2017년에 18년, 19년, 16년 하면 2016년도에 ROE가 12였어요. 그다가 2017년도에 ROE가 거의 더블이 났죠. 그럼 주가가 2017년도 요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면 비정상이죠. 근데 2018년도에 ROE가 어떻게 되냐면 예측치이지만 거의 21 정도예요. 거의 횡보하죠, ROE가. 근데 내년 2019년도엔 어때요? 19년도에는 한 18 정도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요런 모습이 나올 때 요 해당한 연도에 찬바람이 슬슬 부는 부터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그게 저는 요때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 보면 디램 시장이 올해 112조 돌파한다라는 전망,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왜 그렇지, 왜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폭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벌던 회사가 150원 벌고 350원 벌고 1000원 벌고 이렇게 벌었던 회사가, 100원 벌던 회사가 150원 벌고 갑자기 170원 벌고 180원 벌고, 이래도 엄청 성장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성장률로 따지면 성장률이 꺾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이런 실적의 가속도가 붙는 회사들, 즉 ROE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은 강하게 오르지만 또 강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뉴스를 못 믿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카페, 그러니까 비공개 카페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해서 쓴소리하는 리포트가 전무하다 라고 했고, 오늘 날짜로 검색했을 때 최근에 나왔던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제목들을 이렇게 핀 거예요. 보면은 좀 소름 끼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전부 다 좋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디램과 웨일리드로 17조 이상, 여전히 성장 구간이다.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로, 성장 엔진 재가동,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대. 그죠? 삼성이 말하기를 반도체는 오케이, 스마트폰 웨이트. 너무 좀 소름 끼칠 정도예요.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니까 자꾸 버는 돈만 보면 안 되죠. 다시 뭐 재점화, 사상 최대 실적, 2분기는 아쉬운 전반전, 기대되는 후반전. 이게 무슨 리포트가 신문 기사 뽑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 뽑듯이. 악재 반영 완료.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봤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니까 우려는 과도하다. 그리고 상승 이어진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순서대로 그냥 본 거예요. 긍정적, 그죠? 자사주 매입 긍정적, 견조한, 공급 부족, 업황 지속, 다 좋은 말만 했어요. 아직 보여줄 게 더 있다. 마지막 매수 기회일지도 모른다. 연말까지 고정 가격 하락 없다. 만개할 꽃. 이제 좀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소름 끼치게 봤어요. 저렇게 낯끈지럽게 저런 소리를 이렇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리포트를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단 성장률은 꺾였습니다. 꺾였고 성장하던 회사가 성장률이 꺾이면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다만 이렇게 대형주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진폭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진폭이 의외로 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보면 이런 진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저물은 회사, 이렇게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물렸을 때 매도하려고 했더니 계속 좋은 기사가 나와요. 또 갔더니 또 반등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하려나 보다 했더니 또 내려가요. 또 매도하려고 했더니 기사는 또 좋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회사 전부 다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긴 했어요. 저는 삼성전자는 헤드앤숄더 패턴에 이 다중 어깨가 있는, 그래서 어깨의 위치를 어디로 그래서 흔히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모습이잖아요. 어깨와 머리와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목선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특히 여기를 치고서 떨어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앞으로 하락 추세다라는 예고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거래량들이 점점 준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근데 이건 대표적인 뭐 하락 추세 패턴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 보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분, 여기 하락할 양만큼
이렇게 보통 하락폭을 계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면 한 35,000 정도까지도 하락을 열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최근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이 어깨를 해당하는 부분을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한 요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6만 7, 8천 원 정도까지도 열어두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분명히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래서 한번 마지막 불꽃을 내고 하락했던 주식은 그지만 이런 대형주들, 시장의 주도주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와서 반등을 한다면 만약에 물린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할 어떤 물량이 필요합니다. 물량.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물량이 이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꽤 물렸겠죠. 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대형주들은 한 20% 볼리저 밴드 이 하단에서 한 20% 30% 이상 잘 빠지지 않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씩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한 3번 정도 물량을 실을 정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저는 한 종목에 보통 10% 많으면 20%가 맥스라고 하니까 만약에 10%의 비중이 삼성전자에 물렸다라고 하면 한 3%, 3%, 3%,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20% 정도의 그 이상의 물량이 있었다면 이거는 반등을 기다리기보다는 물량을 조금 덜어내고 나중에 반등할 때 다시 그 물량을 재매수해서 최대한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 볼린저 상단 이 언저리까지만 오면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의 어떠한 지수 정도로 보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거든요. 근데 전혀 무관한 애들, 실적이 엄청 좋은데도 무관한 애들이 빠졌어요. 저는 그것의 오늘 대표 종목이 삼성전기라고 봅니다. 삼성전기의 실적은 일단 그냥 연간 ROE로만 봐볼게요. 연간 ROE로만 보면 현재 2018년도 현재 ROE는 12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3이었던 ROE가 11로 이번 연도에 올라왔던 거고 내년의 ROE는 한 16 정도로 예상합니다.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삼성전기가 상승 추세가 어떻게든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D램과 MLCC, 그러니까 반도체와 삼성전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삼성전기의 그 MLCC와 무관합니다. 저는 무관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저는 조정의 어떤 이런 조정장에서의 마지막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돌파했던 이 가격대가 11만 원 선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기가 저는 여기까지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면 이 하락폭이 한 15% 정도 되니까 여기서
더 하락해봤자 15, 많아봤자 20, 15, 그러니까 한 12만 원 이 언저리.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얘가 14만 원 정도잖아요. 14만 원 정도. 근데 저는 13, 12,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11만 원인데 한 12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최악의 11만 원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 현재 14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정도 1차 매수를 하고 12만 원 정도 오면 2차 매수하고 11까지 오면 3차 매수 정도. 만약에 10% 물량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뭐 3%, 3%, 4%뭐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저는 반드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어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인해 꺾이는. 하지만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이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하락의 원인들이 나중에 정확히 밝혀지면 이 하락의 원인과 무관했던 삼성전기 같은 애들은 아주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지만 시장과 좀 반도체와 좀 무관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이런 애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가 반등을 할 때 저는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실적, 단지 실적. 그래서 실적을 보고 접근하는, 분할 매수 접근하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볼까요? 일단 오늘 두 종목, 펄어비스 종목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펄어비스란 종목은 이렇게 하단 근처 혹은 볼리저 밴드 이 하단에서라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상단 돌파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큰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돌파 매매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모습이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주가가 현재 이 중심선에 있는데 한번 치고 여기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빠졌을 때 이 중심선 정도라면 매수도 가능하겠다. 혹은 아예 이 매물대를 넘어서 버리면 매매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그렇습니다.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이제 실적에 안 좋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반영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쁜 이야기를 해봤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미래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회사도 좀 꾸준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높은 고점 대비했을 때는 현재 가격대가 한 36% 정도 빠졌지만 이 최근의 고점 대비하면 23% 정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고점이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약 20% 정도가 하락 중인데 여기서 아무리 얘한테 악재가 나오고 뭔가를 해도 이 회사의 지금 기초 체력상 한 20% 이상 더 빠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20% 고점인데요. 그렇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그렇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해도 고점 대비 40%. 여기 고점 대비하면 50%가 훨씬 넘는 이런 하락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분할 매수하면 반드시 반등하기 때문에 이 대형주나 이런 실적이 좋은 주들은 이런 것은 반드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좀 짧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할게요. 제가 저도 오늘 어떤 회원이랑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HTS를 너무 모른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60대 언저리부터 그 이상 분들은 사실 잘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원 중에서도 혹시 HTS가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반드시 회사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꼭 알려달라고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너는 주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종목을 처음에 딱 발견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해서 매수에까지 이르는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쭉 해볼게요. 별로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HTS와 어떤 뭐 보고서라든지 뉴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묶어서 어떻게 하는지 추가로 뭐 IR팀이라든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 해가지고 요것을 다음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완전히 주식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요 정도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일단은 변동성은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힘내시고 매일매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